지금까지는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정의적인 영역을 얘기한 거예요. 정의적인 영역. 그러면 지금은 인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인 거. 네. 자, 머리가 좋다는 말은 뭔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경회로가 치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직접 이게 우리 뇌를 말이죠. 우리 뇌 속에는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뉴런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뉴런이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이 시냅스로 나오는데 이것을 좀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연결된 상태예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할게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인간이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수많은 그 신경세포들이 17% 정도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일부러 이제 그때부터 자극을 받는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뛰어논다거나 경험을 한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냅스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시냅스의 동그란 게 시커먼 것이고 그 시냅스와 이것도 시냅스인데 이 시냅스와 시냅스를 신경세포 있잖아요. 신경세포. 이것도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시냅스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많이 주고 많이 배우고 책도 읽고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할수록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뇌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의 뇌보다도 이 사람의 뇌가 훨씬 발달된 거죠. 시냅스 연결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연결될 이 부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신경회로라고 하는데 이 선이 신경회로라고 하는데 이 신경회로가 처음에는 자극을 몇 번 안 받을 때는 굉장히 느리게 이 속도가 쉽게 말하자면 산에 길을 낼 때 숲속을 처음에 이렇게 길을 낼 때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야 하잖아요.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은. 근데 그걸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더 넓어지면 이제 일반 도로가 고속도로가 되듯이. 이게 어떤 자극을 계속 받으면 이 신경세포 안에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이 시냅스 연결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많아져요. 연결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뇌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는 말이죠.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머리 좋다는 것은 절대 고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극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시냅스 연결은 수없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수록 뇌가 발달해야 돼요. 우리 아이 멍청하다 그런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뇌는 자극을 받고 지식을 터득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책을 많이 읽는 데 따라서 이 수많은 시냅스가 연결돼가지고 뇌가 발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 시냅스 연결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24개월만 돼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것보다 뇌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우리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죠? 이 부분에 관심 있어요. 우리 애기를 어떻게 하면 머리를 좋게 할 것인가. 관심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한테 다양한 자극을 줘야 해요. 다양한 경험도 시키고 다양한 체험도 시키고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아이 뇌가 시냅스 연결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도 자유학기제라는 걸 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자유학기제라 가지고 애들 경험을 많이 시키는데
왜 경험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책만 읽고 내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 걸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떡을 만들어 보니까 떡 만드는 게 재밌네. 그러면 그때부터 떡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 꿈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꿈을 찾게끔 하려면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를 지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데에서 자유학기제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해보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 뇌를 굉장히 발달시킨다는 거. 제가 오늘 좀 깊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한테 표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메타인지능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현재 말이죠.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그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우리나라의 유태인들 말이죠. 세계 약 1,500만 명 정도뿐이 안 돼요. 1,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은 몇 명이 나온 줄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185명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가 노벨상 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김대중 선생님이 뭐 평화상 탔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길래 1,500만 정도뿐이 안 되는데 세계 그 노벨상의 22.2%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2013년에는 12명 중에 6명이 유태인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유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많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 한번 볼까요? 보고 싶어요? 네.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이 전전두입 부분이라고 아까 이 부분이 전전두입이거든요. 이걸 잘 아셔서 좀 이따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뇌를 발달시키는데 이 표현을 하면은 이 부분이 발달을 해요. 이 부분이 발달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뇌 중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CEO 역할을 잘 하는 자리예요. 우선 그거 말아두고 그 사람들 공부하는 방법 한번 봅시다. 그 표현을 하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펜필드라는 그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대뇌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양을 이렇게 몸의 크기로 표현을 했어요. 어느 부분이 가장 신경세포가 많아요? 손. 애들한테 계속 손을 이렇게 잘 쓰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뇌 발달에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을 쫙 한번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보고 혀예요. 이배그 아이들이 자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할수록 뇌가 발달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 공부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곳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에시바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하고는 너무나도 판이하죠. 이렇게 애들은 공부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면은 왜 효과적?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했더라고. 옛날 서당 공부 봐요. 서당 하늘 전 따지 막 손을 막 움직이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이
엄청나게 뇌 발달에 좋아요. 아까 호문클루스 그림 봤잖아요. 막 이 얘기를 해야 뇌가 발달한다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음독보다도 음독을 해야 묵독보다도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손을 많이 쓰게끔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표현의 기회를 줘야 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뭔 연구를 했냐면 고등학교 0.1% 아이들하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0.1%는 엄청나게 공부 1, 2등 아니야? 그렇잖아요. 1, 2등에 해당되는 0.1%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성적이 차이가 나느냐, 그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1번 무엇을 분석했냐면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억력이 차이가 없어요. 무음이 쳐져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를 했느냐? RQ 검사를 했어요. RQ 검사를 했더니 몇 점이나 9점 차이 났으니까 0.1% 애들이 133가가 나오고 일반 학생들이 몇 점 나왔냐면 125점인가 나왔어요. 그럼 9점 차이죠? 네, 125점 나왔어요. 근데 RQ 9점 차이는 별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일상생활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일상생활을 비교해봐도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무엇에 차이가 나느냐? 그게 여기에 써놨듯이 아까 제가 여기에 있던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실히 아는 능력이에요. 그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것은 인간만이 있어요. 다른 동물은 없어요. 이것이 높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시험 문제를 딱 주고 너 이거 몇 개나 맞을 것 같아? 15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메타인지 능력 아이들은 실제 시험을 보면 7개, 7, 8개 뿐이 못 맞아요. 메타인지 능력 아이들은 이거 15개 맞으면 정확히 15개 맞는다. 그 말. 가지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뉴욕 대학의 그 플레밍 교수라는 사람이 이 뇌를 직접 한번 해서 이게 표현을 한다는 건 이거예요.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둔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하는 것이 그게 표현이에요. 이렇게 끄집어낼 때 뭐가 발달하냐면 아까 제가 그림에서 전전두엽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이에요. 이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뇌에서 보면 아까 가장 뇌의 핵심적인 부분이 전전두엽에서 그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렇게만 해. 이것만 해요. 집에서 듣고 학원 가서 듣고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아이들은 읽은 것을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보고 한다는 거, 이거 계속 집어 넣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안 해. 끄집어내는 것을. 이게 끄집어내는 것을 할 때 전전두엽이 발달을 해요. 아까 보여줬던. 그러면서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기회만 있을 때마다 표현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뇌 발달에 좋다 그 말이에요. 아까 하브르탓이 유태인들 공부하는 거 봤잖아요.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계속 이 얘기를 할 때 쉽게 하자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 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해야 해요.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머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만 얘기하고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들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모든 활동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어떻게 되냐,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그냥 넘어가야겠네. 시간이야. 고등학교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에서 내립니다. 보세요. 이 중에 전교 1등이 있습니다.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학생들의 뇌를 3차원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성적과 뇌 구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교 1등은 뇌도 특별한 걸까? 보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었습니다. 전두엽의 피질의 어떤 두께, 전체적인 볼륨하고 학교 성적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두엽 앞부분의 회백질이 두껍게 나타났습니다. 회백질이 두껍다는 건 그만큼 신경세포가 많아 그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전두엽 부분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들이 책을 읽어준다고 할 때도 한번 읽어주고, 지금 내가 읽어준 거 한번, 네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 그런 걸 자꾸 시키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때 아이 그 전두엽 부분이 발달하고, 그럴 때 아이 뇌가 굉장히 발달한다 그 말. 이 전두엽의 회백질이 두껍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손이 많이 사용하라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말이죠. 아기들